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북한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TV 뉴스에 남녀 앵커가 함께 출연하는가 하면 해외 스포츠 소식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키스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이 되면서 북한 방송에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 탈북 배우인 김진옥 씨, 탈북 가수인 한옥정 씨 이렇게 세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키스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저희가 좀 준비한 대목이 있어서 얘기를 좀 보고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제가 키스신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드라마에서는 별의별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남한에서. 예. 근데 키스신을 북한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우선 김은광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세대마다 좀 틀리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 왜요? 세상에 망조가 빗겨도 저렇게 빗길 수 있느냐. 저희 할머니가 참,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왜요? 그런, 뭐, 이렇게 스킨십이나 이런 거를 TV에서 방송하면 안 돼요?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여전히? 예, 그렇죠. 남녀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어 뭐 쪽하는 것 자체는 그건 상당히 이게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예. 저건 조용히 하는 거고 네. 저희들끼리 하는 거지 왜 저렇게 영화에서까지 나와가지고 하느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충격적인 장면 준비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 아니, 그러면 김광 대표님 얼굴 색깔 괜찮으신데 귀만 좀 빨개지세요. 아, 아주 빨개졌습니다. 예, 이 장면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지켜봤다는 건데 네. 본인도 배우시잖아요, 김진옥 씨. 어떠셔요? 저희는 진짜 옛날 같으면 진짜 보겠을 땐 전혀 생각도 못하는 저런 거거든요. 네. 왜냐면 길에서 다니면서 애정행각으로 그냥 손잡는 거 자체도 워낙에 단속 대상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TV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네. 지금 이제 방영된 게 조선중앙TV에서 소련 영화를 방영을 한 겁니다. 제목을 네. 보니까 중립수역이라고 하는 옛 소련 영화인데요. 네. 북한에서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그 선전방송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영화를 보여주나요? 네, 이 외국 영화를 이게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또 있어요. 북한에는 채널을 보고 통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로? 네, 예. 조선중앙방송 통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만수대 통로, 그리고 예. 개성 통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이렇게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만수대 통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랑은 이렇게 외국 영화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구소련의 그 영화들이라든지 쿠바의 영화, 쿠바 영화, 예. 중국 영화 이런 쪽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런 영화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조선중앙방송에서는 일요일마다 그 하는 외국 영화 하는 날이 또 있었어요. 그때면 정말 그 중국 영화 유명한 영화 이런 것들 할 때면 길바닥에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저게 지금 용서가 되는 게 외국 영화 외국 사람들이 키스 장면이니까 조금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한옥정 씨 그럼 그 당시에 가장 좋아했던 영화가 뭐였어요? 일단은 뭐 중국의 영화들을 많이 좋아했고요. 중국 영화들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중국 영화들의 뭐 붉은 바위라든지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는데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렸을 때라. 예. 자,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보통 이제 보니까 무슨 혁명 이런 영화들을 제작해서 나오던데.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스토리는 예. 뭐 아마도 그렇게 뭐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그런 표현에 있어서 과거와 안 하던 것들 왜 요즘 이렇게 여과없이 하느냐. 그건 네. 아마 김정은 어떤 등장하고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이 어느 누가 이렇게 밖에 외부의 영화, 외부 영화보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안 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는가 네. 생각해 보면 뭐 북한 당국도 그것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벌써 뭐 지난번에 이제 겨울연가 보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네, 잠깐 네, 들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거 이미 본 사람들이 저게 뭐 이렇게 파격적이진 않지만 그래, 저걸 이제
국가 채널을 통해서 음. 방영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좀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 리춘희 아나운서가 항상 궁금했어요. 저분 연세가 얼마이신지 도대체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저렇게 나이가 많아서 환갑이 넘어 저희 어머님도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이 방송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이번에 지금 김은광 대표님 뒤로 그림이 보이지만 네. 남녀 앵커가 등장을 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진행하는 게 우린 굉장히 익숙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파격적인 일이에요, 진옥 씨. 그렇죠. 옛날에는 저렇게 뉴스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네. 하는 자체가 좀 신선하고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한옥정 씨, 리춘희 아나운서가 제가 68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다 거의 되셨잖아요. 이랬어요. 예. 네, 네. 얼마나 오랫동안 방송했어요? 리춘희 저분이 북한에서 1971년도에 데뷔를 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을 지금 앵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방송을 시작하셔갖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리춘희 그런 사람은 북한에서는 이분의 그 이렇게 그 앵커하는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녹음 카세트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들으면서 배워왔거든요. 조금만 해볼까요? 야, 아니, 옥정 씨 네.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조금 카메라 잘좀 배워가지고. 잡아주시죠. 예. 성대면서 할 수 있죠. 아, 네. 예.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늘 조선인민군 어인력 부대를 세찬하셨습니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장병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다음에 꼭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잘한다고 어, 얘기를. 글쎄요. 너무너무 잘하신다. 저희는 예. 이렇게 배웠대 가지고 어렸을 때 이런 걸 하술이라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요거 좀 했더니 또 네. 한국에 와서 또 광고 촬영도 조금 했댔습니다. 광고 촬영도 하시고.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저희는 뉴스를 이렇게 높임말을, 이렇게 존댓말을 쓰잖아요. 근데 남한을 향한 방송할 때 이춘희 와서 반말하시대요. 뭐 앵커들 그 뒤에 딱 보니까 뭐 정말 욕 같은 것들도 나오고 남한을 향해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저거 저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럴 정도로 보면서 뭐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조선의 어떤 괴뢰들, 네. 당국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지금 직설로 전달한다. 예.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경고한다. 예. 그다음 용서치 않을 것이다. 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런 거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히나 리춘희 아나운서를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억양이요 상당히 그 대남 어떤 선언을 하거나 네. 그런 뭐 성명서를 낭독하거나 그럴 때는 이 힘이 팍팍 오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같이 계속 들었지만은 들을 때마다 이제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전율.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네, 네. 혹시 두 분은 보셨어요? 리춘희 아나운서 직접? 직접은 못 직접 봤습니다. 네, 보지는 못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이분이 원래 55세가 정년기래요. 그 저기도 정년이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도? 네, 그런데 워낙에 이렇게 호소력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청해를 7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그때 북해에서 여기서 말하면 북한에서는 알아맞추기고 네. 여기서는 뭐 퀴즈예요, 퀴즈, 퀴즈. 예. 네. 그걸 했어요 북한에서. 첫 1차로 제가 이제 함흥에서부터 뽑혀서 평양 갔는데 그때 이제 이춘희 이 아나운서가 저희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네. 했거든요. 그때 참 우리 아마 아나운서님보다 좀 더 어렸던 것 같아요. 네, 네. 71세 정도 예. 되니까. 네.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냥 40년 정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40년 정도.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나운서들은 40년을 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분들은 정말 한 10손가락 아니실 거예요. 한국 방송사상으로 다 쳐도. 그러니까 예. 여긴 채널이 북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있어야 예. 뭐 몇 명이 있겠어요. 그 방송 한 개 방송이 필요한 아나운서만큼 있죠. 네. 한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남한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저분 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서는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바꾼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남녀 앵커로 나오면서 아나운서라고 안 하죠. 거기는 영어 안 쓰잖아요. 방송 방송원이라고 방송원. 합니다. 예, 예. 하여튼 인민방송은. 그러면
그 만약에 등급이 있다 그러면 1등급이겠네요. 아, 그렇죠. 그죠? 인민방송. 1등 방송이 인민방송원. 인민방송. 아, 그 공훈방. 인민자가 붙으면 인민배우, 무슨 아, 그렇죠, 인민지우긴 그렇죠. 그러면 최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엔 TV 채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채널 A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북한 텔레비전은 땜질도 했다고 그러던데. 땜질이요? 예, 이렇게 다른데 못 돌리게. 아, 그거는 뭐 다른 채널을 돌리는 걸 막자는 게 아니고 예. 돌려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만 외국에서 오는 전파 그 하나. 전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해변가. 예, 살고 있는 예, 사람들. 예, 해변가에는 이제 전파가 이게 굴절되다 보니까 예. 이 바다 이게 해변을 따라서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는 걸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튜닝 장치에다가 네. 이렇게 땜질을 해놨죠. 어. 땜질했고.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TV들은 말이죠.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 아니고 리모컨. 버튼 누르면 리모컨 가지고 전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땜질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안쪽에다가 이게 적외선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광막을 이렇게다가 아. 검 해가지고 이렇게 예. 딱 붙여놓죠. 그 감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뜯어댔는지 안 뜯어댔는지 그걸 검열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점점 더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니까. 지금도 어떤 소식들도 감출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유를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뭐 당국자들의 어려움이라면 예. 어려움이 네, 있을 점점 수 있을 것 같네요. 커지고 그죠? 있죠, 예. 그 텔레비전은 다 돈 주고 삽니까? 나라에서 줍니까? 텔레비전은 돈 주고 아이고. 사는데 네. 제가 탈북을 98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방에는 TV가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98년도까지도 저는 집에 흑백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예. 흑백 텔레비전요. 예, 흑백 그때 텔레비전. 당시는 그래 지금 네. 좀 많이 나왔지만 예, 그때 제가 98년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동네에 못 사는 동네에 가보면 뭐 가끔씩 한 집, 두 집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색 텔레비전도 이렇게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로 부럽고 너무 힘들었던 게 TV 보러 가면 그 신발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것 옥정 같아요. 씨가 한 얘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하시는 얘기예요. 옛날에 예. 그 열어보러 갔는데 신발 잃어버려가지고 고무신도 하나밖에 없는데 맨날 잃어버리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아. 해주셨는데 옥정 씨한테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되네요. 그뿐이 아니죠. 채널이 하나니까. 예. 제가 머리에 지금 생생히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교수가 네. 아버지가 시골에 사서요. 그래 텔레비전을 아들아 좀 더 죽기 전에 좀 텔레비 좀 내가 내 집에서 보고 좀 죽을 수 있게 좀 해달라. 예. 그래서 한일 뭐 옆집 가서 보고 조금씩 보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 교수가 그 힘들게 그 TV를 사서 보냈어요. 예. 시골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하루 종일 TV 볼 새가 없었죠. 조금씩 보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편지가 왔어요. 예. 아들아, 이 텔레비전은 이전 다 봤으니까 다른 영화 나오는 텔레비전을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하나밖에 없고 돌릴 것도 없고 계속 재방영 하니까 볼게 없군요. 시골에 있는 노인이 이거는 이것만 나오는 텔레비전인 줄 알았죠. 그래서 다른 거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쯤 보면 뭐가 예. 나오는지 다 꿰시게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예. 나오는 거죠. 김진욱 씨, 얼마나 방송을 해요? 우리는 24시간 방송을 하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방송을 얼마나 하나요? 방송 시간이? 북한에서는 한 오전 9시 정도에 시작을 해갖고 저녁 10시면 끝나요. 보통은 오후 5시에 시작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 주말만, 4시, 주말만, 4시에, 주말만 예, 4시에 오전 시작해요. 9시에 시작하는 거죠. 뭘 해요, 방송에서? 뉴스도 진행을 하고요. 미티즌에서 나오는 뉴스도 하고. 뉴스도 하고 기록 기록 영화라고 영화, 해가지고 뭐. 그들의 그 충실성 교양 같은 거 그리고 또 아동 영화 같은 것도 하고 예. 또 여총 무대라는 그런 여총 무대,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가요 무대 비슷한 그런 네, 프로그램이 신청곡이나 뭐 이렇게 네,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 노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제일 유명한 게 드라마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도 텔레비전 연속극 하는 시간이 또 있고 마지막에 끝날 때 다음날 예고 다 네. 나오고 이게 굉장히 그런데 평일에 낮에 안 하는 이유가 나가서 앉아 TV 보다나 보면 나가서 일을 누가 하냐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다 이렇게 채널을 안 하고 오후 5시부터 퇴근 시간부터 하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북한 방송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북한 방송은 우리처럼 어떤 재미를 느끼고 예. 여가를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그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예. 또 당정책 관철에 나서도록 선전하고 선동하기 위한 수단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도 보면 사극이나 아동영화, 예. 애니메이션을 내놓고 모든 프로그램에는 다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다 이런 거라 이거죠. 네. 계속해서 어떤 거든지. 예. 김진영 씨 그것도 재밌어요. 볼 게 그런데- 없으면 재밌을 수도 네, 있잖아요.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질리고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또 좀 어쩌다가 좀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한다고 해갖고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중계탈이가 되고 중계탈이가 뭐예요? 막 뿌지직하면서 아,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예, 전파가 네. 잘 안 잡혀서 그럴 안 땐 나온다. 때리면 되는데 텔레비전은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어. 또 좀 보려고 하면 막 정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쉽지 않네요. 쉽지가 예. 않아요.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대표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들어서면서 북한 매체가 뭐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앵커도 저렇게 바뀌고 좀 파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우리 그러니까 희망을 좀 주자 뭐 이런 의도겠죠? 예, 그 부분은 뭐 누구든지 다 조금씩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네. 그 목적이 뭐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첨단을 지향하는 첨단형 지도자다. 그런 네.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 미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 정도를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뭐 어떤 김정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북한 사람들이 어떤 지금 이 수준이요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예. 그냥 뭐 한국의 좋다는 드라마를 다 보고 요즘에 북에서 저희들 좀 잘 이제 알고 지낸 분들이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뭐 드라마들을 그대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예.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제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인원들은 한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들 정도는 다 보기 때문에 네. 뭐 김정일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미지 변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뉴스앵커의 보도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하는데 준비가 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좀 보여주세요. 방전거리에 많은 식당들이 건설된 것만큼 봉사성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색다른데 우선 TV에 나오는 여자분들 다 리설트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덩글덩글하고. 예, 예. 우선 그렇고 그건 뭐 제 사견입니다만. 경쟁은 그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도 사회주의 네. 경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저기서 이야기하는 뭐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같은 어떤 동종의 업종끼리 서비스 경쟁하자는 거잖아요. 예, 예. 서비스 품질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라. 그런 것들은 좀 이색적일 수 있지만은 네. 경쟁 자체를 TV에서 이렇게 거론했다 해서 네. 뭐 계획 개방이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아. 변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앞서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 행보가 자동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SUV를 뭐 타고 다닌다 뭐 네. 예,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SUV라는 게 레저용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런 걸 탄 적이 있나요? 지프 차량 같은 거? 아니요, 없죠. 본 적이 없어요? 예. 아, 저는 없습니다. 이제 북에는 이제 김정일 시대에도 김정일은 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무슨 차를 타고 가느냐에 네. 대해서는 아마 뭐 하도 많으니까 이제 특정할 수 없는데 네, 네. SUV 차량은 김정일 때도 타고 아, 그래요? 그리고 도당 창비서가 있는데 예. 도의 저거 장이죠. 예. 장한테는 승용차가 세단 승용차가 한 대하고 벤츠예요. 벤츠가 나와요? 예, 벤츠가 나오고 또 동시에 SUV가 내려왔거든요. 예. 그게 2000년 초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당 창립에서쯤 되면 차가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세단이고 세단급의 예. 중형 승용차. 와. 그리고 하나는 SUV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뭐 세단이 이 SUV가 들어왔다라고 그건 아닌가 보기에는 좀 봐요. 아닌 것 같고 예. 젊은 사람이니까 아. 아무래도 뭐 파격적인 뭐 그런 연출을 위해서 예. SUV를 젊은 사람 좋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부대랑 아무래도 시차를 많이 그렇죠. 갈라 그러면 아무래도 음. 이렇게 북한은 산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고. 네, 안 그러니까 좋고. 아무래도 그런 차량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한국에 와 보니까 부대를 다니다 보면 그렇죠. 그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낮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높은 차량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광 대표님이 계급이 좋으셔서 뭐 자세한 걸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아닙니다. 김준혁 씨 북한에 있으실 때 부자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차가 있었대요, 저 집에. 그럴 수 있죠. 네, 차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자기 이름으로 차를 가질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딱 선택해준 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에다가 이름을 걸고 그리고 예. 저희들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이용을 했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채널 A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저 얘기를 한 게 북한에서 오면 다 가난한 줄 안다. 그래서 그 얘기 하셨다면서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뭐 아버지가 거기서 무역회사 사장을 하셨어요. 그러다 진욱 씨가 보니까 달라 보여요. 예. 때깔이 그래가지고 좋아요. 예, 외국이랑 이렇게 무역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음. 이제 국가에서 하지 말라 하면은 딱 자르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중국하고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다 이렇게 물자들이랑 다 데려와서 오. 생활을 하고 그랬었어요. 예. 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제, 저도 어제도 세터민이신 분을 만났었는데, 네. 다들 좀 어렵다고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데 꼭 네.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자가용차도 있습니다. 북한 평양에 가보면요, 그렇죠. 네, 이 남부의 등색, 뭐랄까요, 오렌지보다 좀 네. 진한 색, 예. 그렇게 남발을 붙인다는 그 자가용차예요. 아. 그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 돈 있는 사람도 굉장히 있고 예. 없는 사람은 완전히 뭐 오늘 당장 끼니가 어렵고 네. 천차만별이죠. 어디나 양극화가 좀 심하군요. 예. 어쨌든 그 체제 함열을 느끼고 온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NK지식연대 김웅광 대표, 탈북 배우인 김진옥 씨, 그리고 탈북 가수인 한옥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참 저희 주변 분들이 한옥정 씨 노래 너무 잘 들었다고,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